데어데블 시즌2를 기다리면서 드디어 제시카 존스를 봤습니다. 만약 둘 중 어떤 게 더 재밌었냐고 묻는다면 데어데블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반면에 둘 중 어떤 게 더 흥미로웠냐고 묻는다면 제시카 존스라고 답하겠습니다. 이 말 그대로 제시카 존스는 여러모로 색다른 드라마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상했던 장르와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참고로 전 제시카 존스의 원작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사전 정보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예고편을 보고 어두우면서 판타지스럽게 그려질 줄 알았습니다. 킬그레이브의 능력도 그렇고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연상케 할 거라고 짐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데어데블과 같은 톤으로 맞출지 궁금했었는데 막상 보니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더군요. 제시카 존스는 오히려 데어데블보다 더 현실성에 깊이 뿌리를 내린 드라마였습니다. 오프닝을 보면서부터 놀랐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혀 판타지스럽진 않습니다. 대신 뉴욕의 어둡고 음침한 거리를 훑으면서 필름 누아르를 연상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시카 존스의 직업은 사립탐정과 비슷한 개인 수사관입니다. 우와, 이런 거였어? 마블이 이젠 탐정까지 동원하네? 라고 하면서 새삼 감탄했습니다. 마블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정말 잘합니다. 일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수사관인 제시카 존스를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최대한 현실성에 기반을 두려고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지극히 판타지스러운 소재를 가졌으면서도 데어데블보다 더 현실적으로 와닿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시카의 능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지막지한 힘과 치유 능력, 그리고 트리시가 하늘을 난다고 오인할 정도의 점프를 갖췄지만 애초에 거의 보여주질 않습니다. 아마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도 비중이 채 10%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루크 케이지도 등장은 하지만 소개를 하는 정도에서 그쳤지 역할이 크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를테면 데어데블이 숨을 헐떡이는 걸 자주 보여주던 것과 동일한 의도와 효과를 지녔습니다. 가능한 제시카 존스를 슈퍼히어로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보면서 드라마에 집중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원작에서는 비행이 가능한 캐릭터지만 굳이 점프로 변경한 것도 10중 8구 드라마의 성격에 맞도록 능력치를 조정한 것입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헛소리를 믿느냐는 대사가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마블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슈퍼히어로에게나 해당하는 거지 제시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는 다르다는 걸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데어데블과도 다르게 본명으로 활동하는 것도 제시카는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히어로가 아니라는 걸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카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바람에 액션이 줄어서 아쉬웠던 분도 계시겠지만 애초에 제시카 존스는 데어데블과 지향점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둘째도 데어데블과 동일한 장치인데 바로 변호사가 이 드라마의 중추에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제시카 존스 역시 데어데블처럼 현실과 연결된 끈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데어데블에는 데어데블과 매튜가 있다면 제시카 존스에는 제시카와 제리가 있습니다. 매튜와 제리는 같은 변호사면서도 상당히 다른 인물이지만 어쨌거나 두 드라마 모두 한 사람이 법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사이에 데어데블과 제시카는 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다 법의 한계선만큼은 지키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노력합니다. 이를테면 둘 다 현실과 이상을 타협시켜서 해결책을 찾은 건데 이 때문에 곤란해지거나 대립하는 인물이 생기는 것도 두 드라마의 공통점입니다. 데어데블에는 시즌2에서 등장할 퍼니셔가 그런 존재라면 제시카 존스에는 심슨이 있습니다. 퍼니셔가 데어데블을 못마땅해 하는 것처럼 심슨도 킬그레이브를 죽이지 않으려는 제시카와 충돌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은 데어데블과 다르게 제시카는 끝끝내 법의 영역을 넘어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두 드라마의 결말에서 데어데블은 윌슨 피스크를 잡아 경찰에 넘겼지만 제시카는 킬그레이브를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제시카 존스가 데어데블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만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제시카 존스에는 드라마가 결말로 치닫기 직전까지 희망이란 게 있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호프죠. 이 단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는 제시카에게 있어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법의 영역을 지키면서 킬그레이브로부터 구해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프는 과거의 자신과 다름없었습니다. 제시카도 킬그레이브에 의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구속된 채로 살았었죠. 하지만 누구도 제시카를 돕지 못했고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구보다 호프의 처지를 잘 아는 자신만큼은 반드시 도와야 했습니다. 슈퍼히어로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이죠. 물론 킬그레이브에 의해 저질렀던 짓으로 인한 죄책감도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의 영역 안에서 호프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사회의 안전장치가 올바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호프를 감옥에서 빼낸 건 고군분투하고 동분서주했던 제시카가 아니라 그저 몇 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킬그레이브였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현실에서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호프는 자신이 제시카의 행동에 제약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살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사라진 제시카는 철저하게 현실과 타협하고 기꺼이 킬그레이브를 죽이길 서슴지 않습니다. 이 결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시카를 안티히어로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데이빗 핀처의 세븐을 떠올리게 합니다. 선이 이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에서 악을 처단한다 한들 과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시카에게 있어 킬그레이브는 더 이상 살려둘 가치도 없었고 의미도 없었지만 그걸 바라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 곳인지를 상기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시카 존스에도 엄연히 선이 온전히 악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킬그레이브를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거나 그를 교화해서 예전과는 다른 인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둘 다 제시카가 시도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후자는 잠시나마 킬그레이브를 개과천선시킬 거라는 기대 따윈 순진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라는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더욱이 제시카는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리의 변호를 들으면서 놀라지만 침묵을 지키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마치 악당들이 그러는 것처럼 말이죠. 이 결말은 비록 제시카가 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고 은폐되기 쉬운 것인지를 새삼스레 보여주는 동시에 제시카가 안티히어로 또는 반쪽짜리 영웅이라는 것을 감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시카 스스로도 잘 알기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They say everyone's born a hero, but if you let it, life will push you over the line until you're the villain. 마지막에는 이런 말도 하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인정합니다. Maybe it's enough that the world thinks I'm a hero. Maybe if I work long and hard, maybe I can fool myself. 그런데 제시카가 정작 자신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는 와중에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연락이 쏟아진다는 건 또 한 번 씁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는 온전한 선이 바로 설 수 있는 여유와 자리가 없으며 반쪽짜리 영웅이라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 같거든요. 이상은 이것이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절로 떠오르는 한편으로 완전하지 않은 영웅으로서의 제시카에게 더 큰 매력을 부여하고 일종의 동질감을 갖게 합니다. 이와 같이 결말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제시카 존스와 데어데블이 한 가지만큼은 시종일관 동일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히어로가 아닌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영웅의 가치입니다. 영웅이라는 말을 여전히 거창하게만 받아들이신다면 소시민이라고 바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두 드라마는 설사 슈퍼히어로가 실존하더라도 그게 능사와 만능은 절대 아니라고 전제했다는 것에서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서 마블 영화의 이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데어데블은 슈퍼히어로가 본의 아니게 악당들이 활개를 치도록 도와준 꼴이 된 이야기라면 제시카 존스는 슈퍼히어로에 대한 반감이나 회의를 가진 사람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곧 개봉할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일맥상통하고 루크 케이지조차 슈퍼히어로의 삶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이 와중에도 데어데블에서는 포기와 캐런, 그리고 벤이 현실 속 영웅으로 등장했습니다. 제시카 존스에는 데어데블보다 더 인간적인 캐릭터로 그려진 제시카와 더불어 말콤도 있습니다. 비록 자인은 아니었으나 말콤은 킬그레이브의 하수인이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끔찍한 과거에 결코 함몰된 채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시카의 도움도 있었지만 스스로 노력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의 모임을 주도하여 서로의 상처를 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위험을 자처하려는 제시카도 구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킬그레이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때 제시카는 말콤에게 그게 너의 슈퍼파워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이것은 데어데블의 리뷰에서 강조했던 슈퍼히어로와 영웅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키게스처럼 수트를 입고 거리로 나가 싸우라는 건 아니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죠? 제시카 존스는 말콤이나 저 같은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가 현실에서 어떤 영웅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데어데블의 리뷰에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한 인물을 두고 얘기했더니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받아들이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방금 한 얘기가 충분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연하자면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만 영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목숨을 바쳐야만 영웅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흠결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사람을 죽이진 않은 말콤이야말로 제시카보다 더 영웅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는 마약 중독을 극복했고 피해자들의 모임을 주도했으며 동생을 잃고 시리에 빠진 로빈도 위로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킬그레이브의 아버지는 심슨이 먹은 약에 대해 트리시와 대화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이 힘과 능력을 키울 수는 있어도 그것에 상응하는 양심까지 키울 수는 없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말콤도 한때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빈이 한창 비관적이고 염세적일 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말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었죠. 로빈의 주장을 믿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할 만큼 신념이 확고했으나 결국 제시카에게 무슨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행히 얼마 가지 않아 그는 돌아왔고 제시카의 옆에 남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시카도 앞으론 말콤의 진심을 받아들이면서 주변인과의 관계가 변하겠죠.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 영웅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슈퍼히어로와 영웅의 기준을 정확히 어떤 정의를 가지고 나눴는지 이젠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말콤의 경우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과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대해 아시고 제시카 존스를 유심히 보신 분이라면 금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건 제시카 존스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과도 관련이 있으니 조만간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만들진 장담 못하니까 보채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주세요.